2022년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 이재나입니다. 오늘도 저희 아침마당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은요. 라디오 AM 1190 채널 그리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앱도 있습니다. KGBC로 찾으셔서 앱 다운로딩 하시면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만 있으면 미주 복음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침마당 눈으로 보시면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요. GBC 미주 복음방송으로 찾으시면요. 실시간 청취하기를 통해서 매일 아침 10시 30분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되는 스튜디오의 현장,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GBC 아침마당 프로그램은요. 인터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 속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소소한 삶의 이야기, 또 하시는 일들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시다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미국 이민사회에서요. 우리는 흔히 1세대 그리고 2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요. 1세도 아닌 2세도 아닌 딱 중간에 걸쳐진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1.5세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왔거나 아니면 홀로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쭉 자란 세대가 바로 1.5세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도 어느 정도 익숙하고요. 또 부모님들과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하는 세대입니다. 또 사춘기의 중요한 시기를 거의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영어는 물론이고요. 미국 문화에도 익숙한 참 센스 있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특별히 한국 이민교회에서는요. 이런 1.5세의 신학생, 사역자들이 너무 귀한 보물과 같습니다. 한국어가 편하신 1세대의 학부모님들과의 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고요. 또 영어권인 아이들과도 정서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많겠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1.5세의 슈퍼맘 전도사님, 정말 가진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신데요. LA 새생명 비전교회의 교육부 심진희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사역하는 슈퍼맘 파스터 지니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생명 비전교회 파운데이션 스톤 6개월부터 30개월 아가들을 맡고 있고요. 또 6살 딸 리안이, 4살 아들 지안이, 10개월 된 아들 지호, 3남매 엄마이고 결혼 8년 차인 심진희입니다. 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네. 지금 어머니께서 보고 계시는데 네. 와, 대단하세요. 오늘 멀리서 오셨죠? 네, 저희는 라클센터에서 살고 있어요.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실 좀 전에 제가 1.5세 이런 이제 오프닝의 멘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얘기할 때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저는 1.75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저희 남편이 네. 저한테 어쩔 때는 굉장히 1세 같고 어쩔 때는 2세 같고 또 어쩔 때는 1.99세 같고 1.25세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세와는 너무 먼 것 같고요. 1.75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네. 전도사님 지금 섬기고 계신 교회가요. 네네. 새생명 비전교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다니신 게 굉장히 오래되셨죠? 네, 저는 일단 OMC 동양선교교회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새생명 비전교회 첫 예배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또 14년도에
탈벗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전도사로 어린이 부서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네네, 14년도요. 아, 그럼 결혼 전부터 사역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니요, 14년도가 아니죠. 11년도예요. 14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11년도. 네. 네. 원래 아기를 낳으면 기억력이 원래 그래요. 네, 아이들 생일도 잘 모르겠고 저도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네. 그러면 이제 친정 같은 교회니까 네. 다 아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 사실은 친구인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 굉장히 많아요. 같이 대학부, 청년부 때 예배 드리던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이 되어가지고 온 친구들도 많고요. 네. 또 제가 어렸을 적에 저를 담당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집사님들께서 이제 막 권사님, 장로님이 되어 계시고 네, 저번 주에도 임직식이 있었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많이 되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그 사역하는 슈퍼맘이라고 네.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아이들 셋 데리고 아침에 교회 가시는 거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또 사역도 하시잖아요. 곱게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세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침에 학교 갈 때 월화수목금보다는 네. 마음은 일단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조기축구가 끝나고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고 남편이 아이들 밥 먹이고 뭐 다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편이 어떻게 보면 같이 사역을 하고 육아를 하고 네. 네, 살림을 하고 해주는 주일이어서 저는 그나마 7일 중에 조금 마음은 편하게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아, 남편분이 외조를 해주시는군요. 네. 네. 와. 그 영화부 사역 지금 8개월부터 6개월부터 6개월부터. 30개월이요. 그러면 정말 다 아기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사역은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운데 어쩔 때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들 그쵸, 때도 그쵸. 있어요. 아이들이 반응은 없잖아요. 네, 반응도 그쵸? 없고 갑자기 막 기어서 사라지고 이러는데 근데 저희 부서는 엄마들이랑 아빠들도 많이 같이 들어오셔서 지금 남아있는 아가들은 다 팬데믹 베이비들이에요. 아, 그래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그러네요. 네, 집 바깥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고 엄마 아빠와 처음으로 떨어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엄마랑 아빠랑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 되기도 하여서 네. 감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이제 부모님도 같이 들어오셔도 되고 네네. 또 부모님이 맡겨놓고 예배 들어가시면은 아이만 들어와도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부모님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우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신앙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아이는 울고 이럴 땐 어떻게 조율을 하세요? 일단 우는 아이를 네.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시면은 부모님이 일단 집중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배.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일단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음. 같이 들어오셔서 아이가 좀 진정될 때까지 유스트 될 때까지 같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저희가 부탁드릴 때도 있고요. 아이가 준비가 된 것 같으면 부모님이 준비가 안 됐을 경우도 있어요. 어떡해요? 아이랑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죠. 아, 네. 같이 있고 싶고. 네네, 너무 베이비고, 보고 싶고. 네, 보고 싶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타임라인을 드려요. 뭐 한 2주 정도 있다가 아니면 3주 있다가 한 달 다음 달부터는 이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아이가 더 집중을 잘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우는 아이들 중에서 잘 알고 근데 약간 떼쓰고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중에도 낮에도 계속 엄마 아빠한테 이번 주부터는 예배 드리는 거야. 엄마랑 아빠랑 빠이빠이 하는 거야. 그거를 준비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다 주시네요. 주중에 어떻게 아이를 교육해야 하는지까지.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많이 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집에서도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새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리 뭐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뭐 크래프트 맞아요. 같은 것도 뭐 막내 아이가 지금 10개월이라고 네, 하셨죠. 10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딱 영화부에 있는 나이 때니까 네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좋지 않을까요? 네, 일단 6살, 4살, 10개월 이러면은 저희 부서가 어린이 부서가 네 4 디파트먼트로 나뉘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4개 중에서 3가지 부서에 저희 아이들이 한 명씩 다 있어요. 있는 거예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는 파운데이션 스톤, 스태핑 스톤, 캡스톤 이렇게 이름들이 다 있는데 연령별로 따지면은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춰서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네. 성장 발달은 어떻게 하는 게 네네. 걱정이 안 되는 선에서 저희가 네. 바라볼 수 있는 건지 또 요즘에 친구들과는 또 어떤 내용 대화를 하는지 엄마 아빠들의 고민은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네. 그나마 조금 쉽게 다가가고 알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러게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친구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또 학부모님의 의견도 쉽게 또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VBS를 하질 않아요. 그 대신에 VBS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VBS 여름에 하지 않는 대신에 이스터 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Celebration for Easter이라고 저희는 CE라고 부르는데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네, 뮤지컬을 했는데 할머니 하셨죠? 네, 저는 할머니를 했어요. 할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춤추는 할머니 역할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제 아이들, 엄마들, 이제 아빠들, 그 패밀리 단체로 오기도 했었고 또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서 왔는데 네. 피드백이 정말 네.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네게티브 피드백부터 네. 이렇게 하면은 뭐 너희 교회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또 새신자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부터 해서 네. 이런 건 너무 좋았고 아이들이 훈련돼서 올라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울컥을 해서 눈물이 났고 이런 것까지 네게티브 피드백부터 완전 포지티브 피드백까지 정말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와. 너무 큰 힘이네요, 정말. 네네. 네거티브 피드백을 보통 학부모님들은 잘 안 해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좋았어요. 그쵸. 이러고 가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이제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데 이제 친구니까 네. 그런 단점, 뭐 장점 이런 것도 여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슈퍼맘이라고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전도사님이 열정이 정말 엄청나세요. 육아면 육아, 사역이면 사역, 또 요리도 한 요리 하시거든요. 제가 전도사님 인스타그램을 네. 본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에 보통 우리 엄마들이 애 셋 데리고 요리하려면은 한두 가지 정도 하면은 정말 잘한 거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한 번에 뭐 한 7, 8개 이렇게 요리를 하시거든요. 요리사셨었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정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하시게 되신 비결이 뭘까요? 저희 엄마가 요리를 엄청 잘하세요. 그리고 손도 빠르시고 네. 먹는 거에 진심인 분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사람들이 살려고 먹는데 엄마는 먹으려고 사신다고 그렇게 농담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학교 때 보바가 제일 처음에 막 유행을 했는데 네. 보바집에 가면 이 보바는 도대체 뭘로 만들까? 어디서 살까?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시다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샀냐? 이건 이름이 뭐냐? 그때는 그게 뭐 타피오카 버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마존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가셔서 보바 타피오카 버를 사셔서 그거를 삶으셔서 막 그 브라운 슈거에다 담가 놓으셨다가 시럽도 종류별로 다 사시고 믹서기도 새로 사시고 그 보바 빨대도 사서 저희를 또 그렇게 해주시고 네. 엄마가 어디서 가서 드셔보시면은 집에서 꼭 해서 저희를 먹이셨어야 돼요. 근데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고 또 엄마가 네. 음식을 시키진 않았지만 네네. 항상 음식을 하실 때에 꼭 간을 보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거 뭐가 빠진 것 같아? 약간 장금이 트레이닝 시키는 것 마냥. 그래서 신맛을 잡으려면 이거를 더해야 되고 쓴맛을 잡으려면 이것을 더해야 되고 단맛을 더하려면 이거를 넣어야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딱 갔다 왔는데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하루 종일 걸린 것 같아요. 그쵸. 네. 처음에는 네네. 근데 또 자존심이 허락을 하질 않아서 또 엄마처럼 연구하시고 네.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생각하던 맛이 나오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또 너무 잘 먹어줘서 네. 행복해하는 모습에 또 하게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도사님을 이렇게 뵈면 제가 좀 전에 어머님도 잠깐 뵀지만 네네. 어머님은 음식은 뭐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님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날씬하세요. 네, 푸릿하세요. 네, 그래서 네. 다 먹이셨나 봐요. 어머니는 안 드시고. 아, 엄마도 엄청 잘 드세요. 아, 네, 살이 안 찌시는. 네, 체질이 엄마는 되게 통통한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대요. 네. 근데 저는 엄마가 칭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태 통통이어서 예쁘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었어요. 네. 전도사님 아이들에게 그 다양한 크래프트, 놀이 이런 것들을 집에서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 스케일의 규모의 그런 놀이를 하시거든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영유아 어머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한 3-4시간 놀 수 있는 이거 네. 하나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이거 하나면 된다. 3-4시 몇 시간 동안 좀 지켜볼 수 있는 놀이들은 촉감놀이를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촉감놀이라고 하면은 뭐 이것저것 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두부 같은 거 으깨는 것도 가능하고 미역 두부. 불려서 미역 미끄러운 거 가지고 이제 먹어볼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조금 아이들이 크다면 워터 비즈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조그만 구슬 같은 건데 그걸 물에다 불리면은 약간 탱탱 말랑말랑 미끌미끌 이렇게 알록달록 그렇게 조그맣게 구슬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또 하루 종일 놀기도 하고 저는 목욕 시간 그냥 물 받아놓고 애들 던져 넣는다고 해도 되나요? 집어넣어 놓고 네. 우유 풀어주고 아. 네 저는 식용색소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식용색소요. 네 식용색소 그러면 목욕을 하면서 뭐 요거트에다가 식용색소 넣어서 텁에 페인트 놀이 해도 되고 오. 자기 몸에다가도 바르고 먹는 거니까 또 네네.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안전하죠. 네. 그리고 얼음 가지고도 많이 놀고 그러면서 그냥 네. 집에 있는 걸로 다양하게 아이들 그냥 마음껏 놀게 하면 네. 나중에 치우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치우는 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힘들죠. 네 힘들죠. 하지만 아이들이 즐겁다면 네 그리고 네. 그 시간은 아이들이 엄마를 찾지 않고 그쵸. 잘 놀기 때문에 저도 쉬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네요. 이런 그 놀이들을 이렇게 딱 모아서 유튜브로 하셔도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만드실 것 같아요. 워낙 열정이 있으셔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솔직히 팬데믹이 네. 터지고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혼자서 남편이 그때 잠깐 한국에서 가족 회사 때문에 일을 하러 몇 개월 동안 나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들을 보아야 했던 시간에 네. 집에서 그런 놀이를 하고 그걸 다 영상을 찍었어요. 남편이 아이들 보고 싶을까 봐. 근데 너무 기니까 그걸 줄이고 또 아무리 저희 아이라고 자식이라도 예쁘다고 그걸 몇 분 동안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편집에도 네, 그래서 재미가 붙으셨어. 밤새고 막 편집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걸 친구들이 또 유튜브에 올리라고 네.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의 재미가 또 누군가의 약속이 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 놀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괜히 또 이거 앉아 이거 해야 돼 하나의 일이 될까 봐 네. 그건 올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는 올려놨습니다. 친구분들이 많이 해보시고 피드백 주셨죠. 너무 좋았다. 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워터비트라는 거를 몰랐는데 이제 사서 하게 됐고 인스턴트 스노우 같은 것도 아이들이 좋아했고 또 식용색소의 매력에 또 빠진 친구들도 있고요. 네. 네, 장난감 공유도 많이 하고 서로 나눠서 가지고 놀고 책도 나눠서 보고 그랬습니다. 결혼 전과 후 이렇게 생각해보면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네네. 마음가짐도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보는 시각도 엄마가 됐잖아요. 이제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냥 저는 아이들이 좋았었어요. 그 전에는 귀엽고 예쁘고 그런데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 한 아이 한 아이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아이들이 저를 힘들게 하면 네. 너무 힘들고 얘네들이랑 또 하루를 같이 지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일단 그 전에는 아이가 이러면 집에선 엄마가 도대체 어떡하길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가정에 꾸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냥 그 은혜? 저도 그죠, 은혜를 그죠. 받고 은혜로 살고 그런 은혜들을 같이 베풀고 받고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들과 집에 계시면서 설교 준비나 이런 거는 틈틈이 주중에 하시겠네요. 네, 애들 재우고 재우고. 네, 밤에 합니다. 네. 그 또 엄마이시니까 누구나 엄마라면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예. 잘 때 보면은 미안하고 그렇죠. 또 사역을 하시니까 또 뭐 시간에 어떨 때는 또 쫓기는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미안한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안한 거는 요즘에 왜 MBTI가 유행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결혼 전에는 제가 그 가장 상사로서 두기 싫은 MBTI 1위가 ESTJ예요. 아. 제가 ESTJ였는데 네. 그래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나가 바뀌었어요. ENTJ. 뭐 삐까삐까하긴 한데 네. ENTJ고 또 그 애니그램을 보면 타입 8랑 타입 7이랑 2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또 기질은 담즙 다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여자 군인, 여군 같은 엄마를 둬서 아이들이 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저징하기도 하고 thinker이고 또 담즙 다혈에 그러다 보니까 미안한 거는 아이들한테 왜 한 번 더 못 웃어줬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장난하면서 저는 깔깔대고 웃다가도 그 시간 머릿속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 네. 한 3초까지만 더 웃어도 되는데 3초 고 나면 이제 다시 밥을 먹어야 돼 이런.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웃어주고 조금 더 플렉서블하고 조금 더 따뜻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그게 가장 힘든 점이에요. 근데 뭐 사실 완벽한 엄마는 없잖아요. 예, 또 반면에 진취적이시고 씩씩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씩씩하고 밝아요. 네, 에너지가 진짜 느껴지는데요.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셨어요? 전도사님의 이 에너지가 어머니에게서 오신 게 아닌가. 어머니도 지금 잠시 뭐 얘기하셨었지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희 엄마도 에너지가 엄청 많으시고요. 사람들 초대해서 이렇게 먹이시고 불러서 대접하시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도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네. 요즘에는 교회에서 독서 지도서 뭐 이런 거 하셔서 책 읽고 나누시고 이런 거 하시는데 엄마의 성향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엄마도 퍼펙셔니스트셔가지고 네. 많이 제가 잘하면서 혼나기도 하고 동그라미 제대로 못 그리고 라인 똑바로 못 그어서 막 지우고 또 엄마가 버리고 다시 하고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엄마의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요. 네. 또 엄마가 많이 칭찬을 해주고 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진이나 할 수 있어. 생각해봐. 아니 괜찮아. 이래도 돼. 네.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이제 제가 조금 머리가 크고 생각이 확실하게 잡히다 보니까 좀 부딪힌 면이 많이 있긴 있는데 어렸을 적에는 이제 뭐 컵을 떨어뜨렸어요 음식점에서 그러면은 진이가 달라 그래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데 그때도 한 2~3살 정도 됐는데 빨대 가지고 오라고 카운터탑에서 막 빨대 발음도 못해서 언니 딸 빼주세요 이거를 계속 외치고 있고 그랬었대요. 네. 한국에서 택시 잡는 거 엄마가 시키시고 이러면서 어. 그냥 계속 인디펜던스를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네, 스스로 할 수 있게 독립심을 네, 어릴 네. 때부터 이렇게 키워주셨네요. 네, 응원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네.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번엔 또 뭐 해볼까라고 물어봐 주시고
그렇군요. 감사하죠. 네, 전도사님은 우리 새 아이에게 네. 어떤 엄마가 되고 싶고, 왜 항상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네. 희망사항이 어떤 엄마가 되고 싶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느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하고 많이 음. 웃어줄 수 있는 엄마예요. 웃는 거는 제가 재밌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랑 막 무슨 행동을 하면서 어느 곳에 가서 그런 거를 재밌게 놀 수는 있지만 정말 이 아이가 얘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웃어주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공감해주고 네, 웃어주고 그렇죠. 네. 왜냐면 저는 딱 저의 틀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그래서 이해해주고 네. 웃어주고 네.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 게 마음이지만 네. 매일 스트러글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계속 사역을 하실 텐데요, 전도사님. 앞으로의 비전, 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나 또 오늘 출연해 주신 소감 있으시면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컬링이 네.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역자예요. 그래서 이제 유아 청소년 교육을 공부를 했고 스페셜 니스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같이 아나운서님과 네. 탈봇에서 수업도 듣고 그랬었는데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역자가 어떤 모습인지 요즘에 다시 한번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고 제자를 많이 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또 열매를 맺고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 원스톱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센터를 세우는 게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꿈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언제 또 그거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교회 바깥에서 네.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세우진 못하더라도 제 기도로 네. 씨앗으로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고 저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사랑을 먼저 체험했고 먼저 알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제 삶 속에서 그게 보여지고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남편에게도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정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오늘 만남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내고 하나님을 빛내고 올 수 있도록 네.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계속 그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또 그 빛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도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하려는 클로징의 의미까지 다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전도사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심진희 전도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재나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